자, 차트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어제 오늘 정말 다들 매매하기 힘드셨을 겁니다. 우리가 기존까지 활용하던 이런 식의 채널선 하나 기억나십니까? 이런 식의 채널선, 중단선 맞고 떨어졌던 여기 이 자리를 기반으로 우리는 한 가지 저항선을 구성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식의 저항선이 나와줬는데 이 저항선 마치 1시간 봉상에서는 이런 식의 돌파가 나왔던 것처럼 보여지셨었겠죠. LTF, 로우 타임 프레임, 1시간 봉상에서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줬지만 이런 움직임이 개미들 꼬시기 딱 좋은 무빙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은 거의 오름숏의 근거로 활용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각오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 자리, 거시 경제적인 매크로 상황이 받쳐주는 자리였기 때문에 이 자리 왔으면 당연히 오름숏을 보셔야 되는 겁니다. 전략을 설계해뒀고 근거가 맞아 떨어지면 이를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늦지 않게 공유 드릴 수 있었던 쇼 포지션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65.6에서 65.7 자리에서 아웃할 수 있었는데 이 기준치가 되어줬던 자리가 우리가 날봉상에서 접을 수 있었던 지나간 마지막 시즌의 고점 두 자리를 이어낸 이 저항선, 여기에 대한 수보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자세히 한번 보시죠. 4시간 봉상에서 여기서 인, 여기서 아웃입니다. 그 가격이 68.3인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고 여기 이 자리가 65.6까지 내려가신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싹 다 발라먹진 못했습니다. 저희 또한 체결되는 그 가격에 맞춰서 체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다에 감사하고 끝까지 발라먹지는 못했어도 근거와 원칙에 기반해서 매매했었다. 이 사실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추세가 깨질 때는 테스트를 한번 꼭 하고 갑니다. 우리가 지나간 상승 채널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상승 채널이 하나 있었죠. 저점 확고하게 나와줬고 이런 자리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1시간 봉으로 보겠습니다. 테스트를 해주다가 실패하고 꼬꾸라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줬죠. 이번에 나와줬던 저항선의 의미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4시간 봉상에서 잡혀나왔던 이 저항선에 대한 테스트도 마찬가지였죠. 돌파 테스트를 실패했기 때문에 꼬꾸라지는 이런 식의 움직임. 자, 하지만 이 테스트가 실패했다라는 게 오늘 정말 중요하고 오늘 여기에 더불어서 한 가지 재료, 오늘 CPI 발표 나오죠. 이 재료가 정말 중요한데 맞고 떨어졌다, 오른쪽 성공했다 이걸로 끝낼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자세히 한번 같이 알아보시죠. 반갑습니다. 현명하게 매매하자. 코인인사이트의 현우 트레이더 인사드립니다. 자, 어제도 쇼충이처럼 여기 찍기 전엔 상승 없다. 좆됐다. 돌파 실패해버렸다. 이 부분 강조드리면서 오름샷 지속적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저항선에 대해서는 뚫릴 만한 기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시간 봉으로 한번 살펴봤을 때 여기에 대한 시도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 단기 저항선이기 때문에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기서 오름숏을 잡았냐? 여기가 1차였던 겁니다. 2차가 68.6K였죠. 이 구간의 개념을 활용하면서 이 구간 내에서 어차피 여기서도 또 맞고 떨어질 거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런 자리에서 짧게 한번 트라이 해보고 여기서 다시 잡을 그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 상승분 테스트조차 여기까지도 점령해주지 못하고 떨어졌다. 위쪽에 겹장이 산더미였기 때문에 적어도 이 정도는 뚫어주면서 전고라인까지는 치고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줬어야 했는데 테스트를 실패하더라도 조금 의미있게 실패하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했는데 한참 모자랐다 이거죠. 정말 속칭으로 쥐존만큼 올려버리고 말라버렸습니다. 매수세가 씨가 말랐다라는 거죠. 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제 나스닥이 지옥을 갔죠. 마이클 버리 누굽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 빅쇼트 한번 잘 해먹은 우리의 마이클 어리버리가 팔란티어 추락할 것이다 하면서 풋옵션 잡았던 그 보고서가 어제 나왔습니다. AI는 거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사람 말과 박자가 맞게 맞아떨어진 것이 AI 섹터에 대한 거품론과 공포가 동시에 장세를 뒤덮었습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요즘 기술주들 실적 발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제 비트코인보다 먼저 나스닥이 지옥 밑바닥으로 빠지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우리가 주봉상에서 2주간의 하락분 8%에 대해서 되돌림을 이런 식으로 한번 잡아봤었죠. 지금 기존까지 되돌림 0.5라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381을 넘어서 오히려 236 라인까지 이렇게 찍고 올라오는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기술주들이 주도하는 나스닥은 약세인 상황, 나스닥과 커플링되고 있는 지금 비트코인은 오히려 더더욱 약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뿐만이 아니죠. 어제 제가 나스닥, 마이클 어리버리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니라 노동시장이 견고하다, 그렇다는 것은 금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노동시장이 견고하기 때문에 오히려 달러 인덱스와 미 국채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고 강조드렸고 결과적으로 맞아떨어지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미국 채권에 대해서 날봉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이만큼 빠졌죠. 2.17%가 빠졌는데 이건 빠졌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 국채 차트는요. 빠진 만큼 사람들이 산 겁니다. 태도 도미넌스와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사기 시작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굳이 채권의 금리를 높게 쳐줄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사는데 금리를 왜 높게 쳐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음봉이 박혀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사람들이 채권을 많이 샀구나, 자금이 채권 쪽으로 많이 이동을 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작용하면서 안전자산이 민 국채로 이동하는 이런 식의 움직임이 나왔고 이뿐만이 아닙니다. ES 차트도 한번 보셔야죠. 우리가 기존까지 ES 차트 이런 식으로 채널 하나 잡아 놨었죠. 주봉상에서 같이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저점 그리고 고점 지지선 하나 잡아볼 수 있었겠죠. 지지선 잡아보았을 때 여기까지의 상승분을 생각해 보았을 때 결국 이 채널 내에서 이렇게 잘 놀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상방 돌파를 시도하다가 어제 그 급락분 맞고 이렇게 추락하는 모습이 나와줬다. 여러분 주봉 차트라서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시겠지만 4시간봉 1시간봉으로 쳐다보았을 때는 상당히 많은 수준의 낙폭이 나와주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동성이 모조리 메말라버렸고 상승분이 나와주고 테스트했던 것 또한 주전만큼의 상승분이 나와버리면서 전고라인에 대한 터치도 없이 이렇게 꺾여나간 지금 추세만 봤을 땐 하락을 얘기해야 되지만 마지막 변수가 하나 남아있다. 그 변수가 뭡니까? CPI. 오늘 10시 반부터 쭈루룩 나오는 이 CPI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나스닥과 코스피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런 식의 정보들과 달러 인덱스 등 세계적인 경제 추세에 대해서 제가 매일 한 편씩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내용 마음에 드신다면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해두시고 이런 식의 영상 한 편씩 꼭 받아보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논리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CPI가 나오는데 이 CPI를 기반으로 무슨 금리 인하 얘기를 하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뭡니까? 유동성이 어디로 갔다 그랬죠? 유동성이 미 국채로 갔다고 강조드렸습니다. 지금 어차피 파월은 5월에 케빈 워시 들어오는 게 확정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뭔가 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식물 연준인 상태입니다. 임기 말이고 금리 인하 의지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밤 발표될 CPI를 기반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를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시장 금리의 기계적 하락을 예측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이건 CPI가 잘 나와줬을 때를 의미하는 겁니다. CPI가 잘 나와서 시장 금리가 기계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그때서부터 다시 한번 나스닥에 대한 상승분을 생각해 볼 수 있고 나스닥이 상승해주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또한 커플링 장세니까 그때서야 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0시 반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도 제가 브리핑룸 통해서 CPI 조심하셔야 된다 브리핑 드리고 시장 이슈까지 체크한 후에 쇼타점 짧게 하나 마감 해드리고 들어오는 길인데 여러분들 이런 식의 브리핑을 반드시 실시간으로 받아보셔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죠. 원클릭으로 진입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조치해뒀으니까요. 다만 여러분 입장료 구독 하나면 충분하니까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눌러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논리 한번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CPI가 잘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왜 CPI가 잘 나와줘야 되는가? 우리가 CPI 하지만 이 CPI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죠. 무슨 얘기냐? 미국 내의 인플레이션 상황이 어땠는가를 점쳐볼 수 있는 그런 수단입니다. 어제 노동시장이 견고하다는 브리핑이 나오면서 원래는 케빈 워시가 들어오고 나서 5월 다음에 6월에 금리 인하에 배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 이 기점이 7월로 옮겨갔었죠. 다시 한번 근데 이게 6월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의미 또한 되면서 미 국채 금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미국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CPI가 잘 맞아떨어졌을 때 시장 금리, 국채 수익률이 기계적으로 하락하면서 국채에 대한 메리트가 떨어지겠죠. 이 메리트가 떨어진 걸 기반으로 그 다음에 나스닥으로 이동하는 이런 식의 움직임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고 이건 너무 희망적인 얘기긴 합니다. 오늘 나스닥 장 마감까지 찾아오면서 주봉 마감까지 사실상 찾아온다라고 간주해야 되기 때문에 이 CPI에 따라서 모든 게 바뀔 것이다. CPI 나쁘게 나오면 또 골 때리게도 국채 수익률 올라가면서 한 번 더 하락분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쌍바닥 패턴까지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그런 식의 악영향이 올 수도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예상 시나리오 두 가지 뽑을 수 있습니다. CPI에 따라서 갈린다라고 말씀드렸죠. CPI 당장 예상치 0.3%, 전달 대비 0.3%고 전년 대비 2.7%입니다.
차트입니다. 예측치가 0.3에 2.5가 나와 있는데 이게 0.2땡이 나와주던가 아니면 2.5가 유의미하게 2.4에서 2.3권으로 나와줘야만이 그때서부터 우리가 잘 나와줬다. 이제 나스닥이 오르고 비트코인이 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 거꾸로 이게 2.6, 2.7이 나와버리면 진짜 머리 아픈 상황이 올 것이다. 다시 한번 60K까지 추락하는 그런 60K 쌍바닥 다지기가 조금 빨리 진행될 수도 있다. 오히려 패닉셀이 유독 트리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정말 보수적으로 대응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좋은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CPI가 하회했을 때 미국 물가가 조금 안정적인 그런 모습 보여줬을 때 국채 금리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국채 금리가 하락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의 매력이 감소하지 않겠습니까? 이자율이 하락하면서 이거 재미없다. 아무리 안전자산이라지만 이자가 너무 적다. 투자 매력이 감소하면서 다시 한번 유동성이 돌기 시작할 텐데 이 유동성이 도는 과정을 여기선 조금 너무 낙관적으로 써드리긴 했습니다. 기술적 진입에 대한 공포, 이 부분에 대한 극복을 먼저 해야 되고 이 부분이 극복이 되고 나면 비트코인이 부상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분 어제자 나스닥 차트입니다. 보이십니까? 월마트, 코스트코, P&G 이런 애들이 올랐죠. 무슨 의미입니까? 필수재 위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입장이 드러나는 것이죠. 기술주들 전부 다 날아가는 이런 식의 모습 왜 나왔을까요? 애플 또한 5%를 두드려 맞아버리고 AI 쇼크 때문에 이렇다. 이거 극복하기 전까지는 나스닥이 못 가고 나스닥이 못 가면 결국 비트가 못 간다. 근데 이게 극복이 되려면 국채가 아주 박살이 나줘야 국채 수익이 박살이 나줘야 여기로 다시 한번 자금이 진입할 수 있는 그 길이 열린다. 그리고 그 길을 열기 위해선 이 CPI들이 예상치보다 낮게 나와줘야 된다 라는 포인트들을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 CPI를 기반으로 이 정도는 뚫어줘야 됩니다. 이 정도 뚫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시도를 해줘야 쌍바닥 패턴에 대한 제 시나리오가 무력화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고 CPI 잘 못 나오면 쌍바닥 찍으러 가는 건 사실상 확정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어차피 나스닥이 변곡을 못 쳐주고 있는 자리고 나스닥이 지금 236자리까지는 와줬죠. 나스닥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나스닥이 되돌림 236자리에서 지금 공군분투해주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 밀려날지 말지가 오늘 CPI로 결정이 된다라는 말씀인 것이고 여기 밀려나면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추락본 생각해야 되는데 같은 시기 동안 비트코인 한번 보실까요? 여기 찍었던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기 찍었던 이 순간이 여기 찍었던 이 순간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CPI B 끝나면 236 라인 무너지면서 여기까지 추락하고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60K 찍어주면서 쌍바닥 찍어주고 더블바텀 기반으로 그렇게 치고 올라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CPI 나오기 전까지는 뇌동매매 하지 마시라고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발표 전까지는 정말 철저하게 단타 위주로 가져가셔야 되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오히려 노 포지션이 계좌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비트코인 다이버전스가 하나도 출현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암울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적어도 이 선 정도는 돌파를 해주면서 여기까지는 갱신해주는 그런 움직임이 오늘 밤에 반드시 나와줘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안 나와준다면 60회까지 추락을 피할 수 없다. 이 부분 강조드리면서 오늘은 고프레임 차트 위주로 보셔야 됩니다. 고프레임 차트 위주로 길을 잡아두시고 그 다음에 단기 타점 위주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 이 포인트 꼭 알아가시고 CPI 발표 나고 나서 이 예상치에 따라서 여러분들 움직이시면 되니까요. 지금 2.5 나와 있습니다. 2.5보다 낮으면 그때는 쌍바닥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2.5보다 높아버리면 쌍바닥 찍어야 된다는 생각과 함께 오름쪽 위주로 대응하셔라. 이 부분 강조드리면서 원칙에 따라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CPI고 휩소 따위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제도 휩소 속아서 이 자리 리테스트인 줄 알고 들어가신 분들 정말 많으시겠죠. 오름쪽 위주로 보셨어야 했습니다. 왜? 매크로 이슈, 머니 무브를 이해하고 있었다면 이 자리는 절대 롱자리가 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셨을 겁니다.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나스닥 차트,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미 국채 차트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ES 차트까지 반드시 병행하시면서 매매하시라는 점 강조드리겠고 오늘 CPI 정말 잘 나와줘야 됩니다. 진짜 이대로 가면 다 죽습니다. 60K를 이렇게 매갈이 없이 한 방에 찍어버리면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면서 세력들이 물량 쭉 당겨서 그 다음에 올려주는 그런 그림이 가장 이쁜 그림이고 지금 오늘 CPI B 끝나서 이렇게 확 추락하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와준다면 여기서부터 저점 갱신 한 번 더 들어간다. 이 사실 반드시 기억하신 채로 오늘은 그 무엇보다 리스크 관리다. 오늘 5시에도 옵션 만기 나오는데 10시 반에 CPI까지 예정되어 있어서 너무나도 극악한 변동성 장세가 나올 것이다. 지금 당장 여러분 5분봉이나 15분봉 상에서 나와주고
보여주고 있는 이 하이어 로우, 하이어 하이들 믿으시면 안 된다. 보수적으로 매매하시고 짧게 가져가셔라. 이 부분 강조 드리면서 이런 식의 분석 영상들 여러분들 마음에 드셨다면 굿 댓글 하나만 남겨주셔도 저희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되니까요. 댓글까지 꼭 하나 남겨주시고 오늘 요약 브리핑까지 제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브리핑을 요약해보자면 마이클 버리발 AI 거품론과 기술주의 실적 발표 악재가 겹쳤고 AI가 시장을 지배할 것이다 라는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서 거품과 공포가 공존하는 그런 장세로 인해서 나스닥이 지옥을 갔습니다. 나스닥이 지금 236 라인에서 반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식의 장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하느냐 못하느냐 그 여부는 오늘 나오는 CPI에 따라 갈릴 것이다. 이 부분 강조드리고 있는 것이고 오늘 CPI 결과치에 따라서 B 끝나면 나스닥이 전저 수준으로 추락하고 같은 시기에 비트코인 60K 찍었던 쌍바닥이 엄청 빠르게 갱신되는 그런 식의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절대 B 끝나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예측치만큼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비트코인이 천천히 쌍바닥 다지면서 오름숏 기점으로 개미들 먹일 거 먹여 살리면서 세력들까지 물량 충전해서 그 다음 60K에서 쌍바닥 다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 호재로 작용했다면 비트코인이 저항선을 뚫어줘야 됩니다. 비트코인 저항선 뚫어주면서 적어도 이 저항선 확고하게 뚫어주면서 전고 라인까지는 치고 올려줘야만이 우리가 상승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 기반이 되어주기 때문에 오늘 CPI 진짜 너무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CPI 발표 전까지는 웬만해선 단기 타점 위주로 공략하셔라. 단타 대응 힘드시다면 오늘은 노포지션으로 관망하시다가 내일 잡아도 늦지 않는다. 여러분 기회는 계속 주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리스크 관리하고 어느 자리에서 어느 만큼의 리스크를 가져갈 것인가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인가 아닌가 명확하게 스탑로스 잡아놓고 덤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제가 들어가는 포지션들과 그 근거들 이렇게 브리핑룸 통해서 잡아드리면서 단기 타점까지 같이 공유 드릴 테니까요. 이 내용까지 꼭 참고하셔서 저희 코인인사이트 구독자분들 모두 수익나는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